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전쟁의 여파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미국은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에너지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유럽은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친환경이란 이름을 쓰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돈바스의 남은 지역인 도네츠크 장악을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며칠 저는 지구촌을 얼룩진 총기 사건 중심으로 해서 소식 전해드렸죠. 하지만 그 기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데요. 자, 이곳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 저렇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전체에 화염에 휩싸였고요. 집은 모두 무너지고 가재 도굴하고 성한 게 없겠죠. 자, 리시찬스크를 끝으로요. 점령을 끝으로 루안스크주를 장악한 러시아군, 이제 이른바 돈바스의 마지막 남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네츠크주 장악을 위해서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공격은요,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 도시입니다. 슬로비안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초토화하고 거기에 병력을 투입하는 기존의 전술입니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주지사는요,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렇게 거세지자 주민들에게 지금 마을 빨리 떠나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한 수천여 명의 주민이 현재 남아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자, 여전히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번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성을 인정한 걸로 확인됐다고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연준은 정례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회의에서 무슨 말을 나눴는지 그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회의록을 보니까요, 자이언트 스텝에 18명의 위원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반대한 걸로 나타났어요. 또 위원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인플레이션 억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훨씬 더 제약을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런 의견도 나눈 걸로 회의록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만큼의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위원들은요, 미국 경제가 이제는 둔화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 걸로 회의록에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유럽 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 체계, 이른바 탁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의회가 오늘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을 탁소노미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참여한 639명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28명의 찬성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입니다. 천연가스와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이른바 친환경 투자인 녹색으로 이제 분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규정안은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EU 집행위회가 발의한 건데요. 러시아 침공한 날이 2월 24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발의한 뒤에 이거 부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지금보다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지는 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는 러시아만 이득을 챙길 거라는 그런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처럼 결론은 가결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탁소노미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간단히 말해서요, 텍소노미는요, 경제 활동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요, 자, 이 역시도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기후 친화적 활동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EU 회원국 또 투자자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 사이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 이걸 녹색으로 분류하는지
분류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던 겁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방사성 쓰레기 양산하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는 배출하지는 않지만 일부 EU 국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석탄 발전소가 많은 폴란드인데요. 이런 나라들은요, 가스를 더 더러운 석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행기 원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는요,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을 만들면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 분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액화 천연가스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엔 원숭이 두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요? WHO는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첫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때는 원숭이 두창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오늘 18일쯤에 다시 긴급회의를 해서 소집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집해서 이 문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한 이유,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을 했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최근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에서도 이딴 감염 사례가 보고될 정도니까요. 게다가 WHO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사 환경이 코로나에 비해서 원숭이 두창은 덜 체계적이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염 사례가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화이자를 비롯해서 좀 기술 있고 돈 있는 제약사들 좀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